안녕하세요. 아이들의 당을 줄이자 카이신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이들이 당을 줄이자 실록입니다. 지난 시간에 식품 첨가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에 어떤 첨가물이 쓰이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우리가 마트에서 자주 사는 가공식품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식품 첨가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햄인데요. 예, 돼지고기 83% 정도 함량이 그래도 제법 있는 햄인데 사실은 육가공품에 쓰이는 육류가 그렇게 좋은 품질의 고기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저품질의 육류를 사용하고 이게 또 싱싱하고 선명한 붉은 고기로 보이도록 이런 뭐 색소라든지 아질산 나트륨을 이용을 하지요. 음, 아질산 나트륨이 없다고 선전하는 제품이라도 이제 보통은 그 기능을 대신하는 합성 첨가물이나 발색 기능을 대신하는 색소가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 일단 설탕이 보이고 이 대두단백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대두단백은 돼지고기의 중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. 예를 들면 100g짜리 돼지고기가 있으면 이 대두 단백을 이용해 가지고 120g 정도 예를 들면 이렇게 늘리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음, 근데 이게 탈지 대두를 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이렇게 좀 기름이 쪽 빠진 콩찌꺼기죠, 말하자면. 그거를 고기에 섞어서 쓰고 여기에 뭐 소금 나와 있고 간장 분말, 간장도 굉장히 화학적인 그런 첨가물이 많은 거죠. 그리고 이스트 분말, 요것도 효모 분말, 요것도 이제 팽창제로 쓰이는 거죠. 중량을 조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. 여기 산도 조절제, 앞에 그 일괄 표시제 설명드렸는데 산도 조절제 안에는 뭐 2개 이상의 뭐 서너 개 정도의 여러 가지 물질들을 썼을 때 산도 조절제 이 하나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향미 증진제 같은 이런 조미료들, 코치닐 추출 색소가 이게 그 선인장 벌레에서 추출하는 색소라고 하는데 이제 천연 첨가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색소를 인공 색소를 대신하는 어,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요거는 어묵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나타낸 자료인데요. 아까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어묵도 그렇게 좋은 원료를 쓰지는 못할 거예요. 그러면은 어묵의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또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각종 첨가물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전분과 각종 첨가물을 섞어서 만들게 되고요. 여기 소르빈산 칼륨이 이제 합성 보존료로서 부패를 방지하고요.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예, 이 제품은 단무지인데요. 여기에 나와 있는 제품은 그래도 빙초산, 아스파탐, 사카린, 이제 착색료, 카민이라는 착색료, 이게 사무 제품이라고 음. 제가 이제 예시를 했는데 음. 그렇다면 이 제품이 아닌 다른 단무지는 예, 앞서 말했던 그 첨가물들이 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. 네. 예를 들면 이 대량 구매하는 식당이나 뭐 김밥 전문점, 원가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무지들을 쓸 텐데 야, 이게 정말 이제 정말 잘 먹잖아요. 단무지 우리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데 그렇죠. 참 이걸 알고는 정말 먹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, 마음이. 또 보시면 그나마 좋다고 한 단무지인데도 이런 뭐 소부산 칼륨, 소르부산 칼륨 좀 어렵네요. 뭐 이제 저산 칼륨, 뭐 글리신 딱 이름을 읽어서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모르는 이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식품 첨가물이 많아지는 거고 그런 제품들은 가능하면 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건 뭘까요? 유탕면류죠. 라면의 원재료명입니다. 이렇게 길면 길수록 선택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. 정말 그 자연식품에 가까운 그런 판매하는 식품들은 이런 게 정말 짧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라면은 정말 각종 첨가물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
단백 가수 분해물이라는 이 식품 첨가물인데, 단백 가수 분해물 말이 좀 어렵잖아요.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제 최초에 개발된 거는 왜 우리 된장, 간장 이게 전통 정류의 그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? 그 맛은 아미노산에서 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아미노산은 이 미생물이 대두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. 아, 이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해도 아미노산을 얻을 수 있겠다. 그랬는데 그 가설이 적중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 형태로 이제 발효돼서 만들어진 아미노산이 아니고 그 염산, 산으로 분해해 가지고 이 아미노산 얻어지는 이것을 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하는데, 염소 화합물은 또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게 비단 라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보통 국물로 나오는 가공식품들, 그리고 뭐 양념 조미료, 이런 육수 같은 것들, 이게 이제 단백 가수 분해물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. 국물이 맛있는 건 바로 음. 그것 때문이에요. 네. 그리고 우리 또 식품 첨가물 하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죠. 바로 아이스크림인데요. 네.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빼놓을 수 없죠. 이제 음. 아이스크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것을 아이스크림류라고 하고요. 먹는 물을 원료로 하는 것, 우리 보통 하드라고 하는 것들, 음. 이것은 빙과류입니다. 이 아이스크림류는 이 원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물과 지방을 섞기 위해서 유화제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. 유화제에 적혀 있죠. 근데 이 유화제에 보통 두세 가지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유화제가 특히 장 건강을 나빠지게 만드는 원인 물질이라서 대사 기능은 나빠지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되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또 구화검, 로고스트 콩검, 셀룰로스 검 뭐 이런 것들이 있죠. 이런 것들이 안정제라고 해서 수분과 결합해서 쉽게 녹아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. 그 외에 여기 카라기난 같은 거는 증점제라고 해서 농도를 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. 이게 유가공품에 많이 쓰이는 증점제인데 어 안전성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질입니다. 네. 빙과류 보시면 이게 아이스크림류가 유화제가 좀 문제가 된다면, 빙과류는 감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. 단 게. 예, 보면 이제 올리고당, 물엿, 뭐 액상과당, 백설탕, 뭐 딸기잼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가는데, 보통 아이스크림은 여름에 많이 먹잖아요. 이제 음. 더위 때문에 갈증이 나서 아이스크림들을 많이 먹는데, 이거 사실 단 거 먹고 나서 더 목이 마르는 경험을 아마 해 보셨을 것 같은데, 음.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나치게 많은 당분이 몸속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이 우리 몸이 이거를 중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수분이 필요하대요. 그래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더 난다고 합니다. 음. 예. 그리고 각종 이 빙과류를 보면 온갖 색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. 이제 그 각 색소들을 찾아보면은 이게 각 나라마다 규정도 다르고 또 논란도 굉장히 많아요. 일부 색소는 알레르기나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이걸 알고 나니까 아이스크림류도 못 먹이겠고 빙과류도 못 먹이겠더라고요. 둘 다 문제가 있어서.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밖에서 먹는 것까지는 우리가 통제하기가 좀 힘들겠지만, 대신 집에서만큼은 냉동실에 음. 그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쭈쭈바 하드 사다 놓고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제 네. 아이스크림을 대체해서 우리 생크림 마트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집에서 설탕이나 꿀 쪼끔만 넣고요. 직접 만들어 주면은 이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거든요. 네. 냉동 과일 토핑 같은 거 이용하면 설탕 양도 좀 줄일 수 있고, 또 그리고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네. 한 2-3만 원이면 삽니다, 중고로. 네. 이렇게 과일을 통째로 갈아서 아이스바 몰드에 얼려 주거나 또 요거트에 이렇게 섞어서 얼려 줘도 참 좋습니다.
예, 아예 안 먹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가공식품들 가끔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제 만약에 먹게 되면 조금이라도 첨가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예, 통조림 제품은요, 안에 있는 기름이나 물은 따라 버리시고요. 뭐 예를 들면 참치, 꽁치, 뭐 골뱅이, 또 제가 좋아하는데 번데기 같은 것들, 그리고 내용물은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내 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끓는 물에 데치는 방법이 있는데요. 이렇게 햄이나 소시지는 한번 끓여 주면 아질산 나트륨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요. 또 첨가물들이 보통 높은 온도에 좀 약하다고 해요. 그리고 맛살이나 어묵은 끓는 물에 데치기에는 너무 흐물흐물해지니까 이렇게 따뜻한 물에 어느 정도 담궈 놓기만 해도 꽤 많이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. 예, 먹기 전에 찬물에 좀 씻어내거나 좀 담궈 놓는 것만으로도 첨가물 함량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. 특히 단무지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하고 사카린 나트륨 같은 것들이 뭐 찬물에 5분 정도 담궈 두는 것만으로도 다량 빠져나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여러 번 헹궈 주면 소포제라고 하는 수용성 계면 활성제가 많이 빠진다고 하네요. 네,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채소를 함께 충분하게 먹어주면 좋다고 합니다. 이 채소에 풍부한 그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이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 예, 마지막으로 온갖 첨가물의 집합체인 라면 스프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? 우리 아이들 당을 줄이자 네이버 카페에 활동하고 계시는 은결, 은율, 은채맘님의 특급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. 네, 여기 보시면 울 아들냄도 같은 라면 찾아요. 그래서 직접 만들어 주신다고 하죠. 네,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'이 면을 뭐 어떻게 좋은 걸로 만들어 줄까?' 여기까지만 고민했는데 이분은 정말 그 스프를 더 네, 고민하셨더라고요.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. 보면 네, 초록마을 고추기름, 한살림 사리면 면도 신경 쓰셨고 또 한살림 참맛가루 그리고 액젓을 이용하셔서 네. 그 국물 맛을 내셨네요. 좀 매운맛을 먹을 수 있는 큰아이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를 좀 첨가하고 또 아니면은 그냥 그 하얀 국물 그대로 줘도 좋은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골국을 활용해도 음.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그러네요. 좀 여기다가 딱 사골 국물까지 하면 음음. 완벽해질 것 같은 느낌이. 네, 오늘은 우리가 자주 먹는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그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봤고요. 네,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식품을 샀을 때 뒷면에 보면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명 요거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네. 우리 아이들이 알레르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아당줄 실천해 보세요. 키 쑥쑥, 뇌 똑똑, 몸 튼튼. 아당줄 바로 시작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